안녕하세요. 삶은 사이다의 최영주입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3월 첫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새학기 또 새학년이 시작된 첫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부모님으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또 고모 이모 삼촌 누구라도 아이를 양육하고 보살피는 분들이라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정말요. 예,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모두 다 긴장을 하잖아요. 예, 아이들은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예,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거 깨우느라고 아마 또 힘드신 분도 계시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진짜 바쁜 일과 중에 아이들을 챙기는 것까지 학교 보내는 것까지 또 온라인 수업 잘 들어야 되는 것까지 챙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많이 힘드신 상황 속에도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이 전 되게 크네요. 일단은 작년 이맘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 정말 저희가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해는 그래도 3월 2일 날 아주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계약을 하고 또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참 좋을까 하는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선물을 아마 새학년이다 하면서 선물을 주셨겠지만 아마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또 양육자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 우리는 이런 걸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공부라고 표현을 하죠. 예, 이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거운 관계를 맺는, 그렇게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또 엄청난 아이들한테 선물일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무슨 학습 시대라고 그러냐면요, 평생 학습 시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저도 포함입니다.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바뀐 시대에 맞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시대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요, 훨씬 더 그런 평생학습 시대에 걸맞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할 터인데, 만약에 공부랑 맺는 그 경험이 되게 지겹고 좀 짜증이 나고 막 공부만 생각하면 막 온몸이 뒤틀리고 이렇다면 아이가 평생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평생 무언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습관을 길러주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공부와 정말 즐거운 경험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로서 저는 이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공자님께서도, 공자님 누군지 다 아시죠? 네, 공자님께서 쓰신 논어에 보면, 논어의 첫 번째 장인 하기편에 보면,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열호와, 그래서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이 안이 얼마나 이것이 기쁘지 아니한가, 정말 기쁜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일이라고 표현했던 이 공자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또 저의 경험을 봐서도 보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건 정말 기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보고 계시는 분은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해보셨을 거예요.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하는 공부가 힘들어서 그렇지 새로운 거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건 인간에겐 정말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양에서도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인 education,
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education이라고 하는 그 교육이란 단어가 원래 어원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educare라고 해서 두 단어가 두 개가 이제 합성된 거거든요. 앞에 있는 e는 밖으로란 뜻이 있고 ducare라고 하는 단어는 끌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즉 인간이 타고난 선천적인 잠재력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그것들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잠재력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많은 지식들을 아이의 머릿속에 마구마구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지 저도 한국에서 계속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지식들을 막 집어넣는 거에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저를 제가 봐도요. 그래서 아주 제가 이 단어를 알게 의미 뜻을 다시 한번 또 새기고 그러면서 나 스스로에게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잠재적인 것들을 끌어내는 거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 어느 분이라도요.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 중점을 두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려 봅니다. 소위 말하는 많은 지식들을 막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이제 성적이라고 하는 점수라고 하는 걸로 아이들을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압도당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자존감에 굉장히 훼손을 입는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그 현실들을 볼 때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 점수, 성적보다는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거를 늘 잊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한번 두 번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너희들은 언제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 고모, 이모, 삼촌, 누구라도요. 아이를 양육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양육자에게, 즉, 말이 또 꼬이네요.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요? 네. 당연히 내가 원하는 선물 사줬을 때 난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 다음에 칭찬해줬을 때 난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예. 그런데 이 대답도 있었지만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던 대답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네. 그냥 같이 옆에 있어 줄 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든든하고 안전한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어른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경험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큰 선물이라는 또 하나의 또 설문조사에서 그것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바쁘신 거 알거든요. 너무 바쁘잖아요. 요즘 다 정말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느라고 어른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바쁘신 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선물도 좋지만 훨씬 더 중요한 선물인 시간이란 선물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함께 선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선물하시는 김에 아이들과 함께 그냥 옆에만 같이 있는 것보다 또 한 가지 더 하시는 활동을 한번 더 추가적으로 제안 드려 볼게요. 하루 동안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하루를 지내면서 참 다양한 감정적인 경험들을 하거든요. 뭐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을 충만하게 더 많이 누리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완전 막 쪼그라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아이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감정들을 아이 혼자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그거를 우리 아이에게 질문하고
같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이제 매일 하는 이런 걸 보고 이제 리추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매일을 규칙적으로 또 일정하게 반복해서 하는 행위를 우리가 리추얼이라고 하는데요. 온 가족들이 함께하는 리추얼 같이 한번 제가 방법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집에 이렇게 인형들이 또 이렇게 부드러운 인형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인형들을 하나 가져오세요. 가져오신 다음에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저녁에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잠깐이라도 뭐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둘러 앉아서 이 인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부드러운 촉감의 이 인형을 이렇게 닿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편안하게 조금 더 이완이 되고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면 돼요. 첫 번째, 오늘 하루 지날 때 어떤 경험이었는지, 오늘 하루 어땠어?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할 때도요, 뭐, 나는 어땠어? 엄마는 어땠어? 아빠는 어땠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땠어? 그 다음에 고모, 이모, 삼촌은 어땠어? 라고 해서 어른이 먼저 이거랑 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다 얘기 듣고요. 얘기를 들을 때는 어디를 바라보며 들으면 참 좋을까요? 맞습니다. 눈을 바라보면서요.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지날 때 혹시 힘든 일은 있었어? 또는 속상한 일은 있었어? 해서 아이가 하루를 지날 때 힘들었던 그 경험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게 질문을 통해서 듣고 아이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나 또 양육자에게 얘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왜 안 할까요? 첫 번째는 하기 싫어서? 뭘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왜 하기 싫은 걸까요?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자기한테 힘든 일이 있는 거를 엄마 아빠가 알았을 때 힘들어 할까 봐. 부모님이. 그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엄마 아빠를 걱정시키는 게 싫어서라고, 또 야단 맞을까봐 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해요. 아이의 마음은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 선에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는지 질문해 보고, 그리고 처음에 이것도 모델링 먼저 하시면 돼요. 엄마는, 아빠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은 오늘 이런 게 조금 힘들었었어? 라고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서로서로가 들어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들어주는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훨씬 더 친밀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오늘 하루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우리 하루에는 또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 힘든 일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좋은 일과 또 행복했던 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질문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하루 지날 때 어떤 일이 좋았어?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고마웠던 일이 혹시 있었어? 해서 그 고맙고 감사한 걸 아이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어른이 먼저 모델링을 보여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또는 아빠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게 너무너무 고마웠었어.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작은 거라도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한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주 어린 아이들 경우라면 그런데 오늘 저녁에 잠잘 때 어떤 꿈 꾸고 싶어? 해서 어떤 꿈 꾸면서 잠자고 싶은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요즘 뭐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상상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시기에 우리 아이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꿈 꾸고 싶은지 하는 질문으로 해서 그 꿈이 꼭 즐겁게 이루어지길 바래 그러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도 아이들이 어떤 하루하루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른으로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른으로서 네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계속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물론 매일매일 하면 정말 좋겠지만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이라도 꼭 하시기를 제안드려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전달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예, 밋밋한 제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 예, 아무런 지금 편집을 하지 않고 저 혼자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집중력 대단하십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귀한 시간을 내셔서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신다는 건 저를 보고 위해서 오셨다기보다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안에 아이를 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예,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 가지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내 삶에서 난 이거 실천해 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꼭 실천해 보시기를 제안드려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존 멀비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이제 양육자와 자녀 사이에 정서적인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정말 중요한지를 연구한, 이거 이제 애착이라고 표현하는데,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존 멀비 박사님이 하신 얘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신을 도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확신할 때 가장 행복해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정말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그거를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 텐데요. 그때까지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순간순간을 가꾸시길 바라고 우리 삶이 되도록 또 즐겁게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뵐게요.